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평일 월요일 저녁인데도 많이 오셨네요. 아, 진짜 그 줌까지 연결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방 무대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그림 하나 보이시죠? 예, 이게 뭐냐면 제가 원래 제 직업이 뭐였냐면은 조경 설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경 설계를 디자인하고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기본 계획이나 설계를 맡아가지고 했던 한 10년 넘게 설계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게 이 그 해바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부산의 저기 저 하단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애정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의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이런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은 이렇게 그리지 못하고 공원이나 뭐 이렇게 디자인이나 뭐 그런 쪽으로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경과를 나오고 그 조경 설계를 꾸준히 하면서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아기 놓고 이러면 이제 경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도 같은 일을 하거든요. 같은 과 선배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은 석사 박사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도 이렇게 겸임 교수도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사무실을 이렇게 또 하시면서 예, 잘 나가시는 그런 걸 보니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저도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저의 일을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남편 사무실에서는 실장 일을 맡아가면서 또 집에서는 또 저희 이제 시아버님 또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님하고 아기를 이렇게 케어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와중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스터 플랜에 대한 생각을 항상 그런 그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지 제 인생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뭐였냐면 현모양처였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이를 잘 키우고 남편을 이렇게 내조 잘하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이는 저희 애가 첫째거든요. 그래서 그 꼬맹일 때 그 제가 얘를 얼마나 잘 키우고 싶었으면 기어다니는 애를 잡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프레벨부터 뭐 몬테소리 뭐 이런 거 시켜가면서 그리고 그 제가 얘를 이제 부산에는 교대부설 초등학교라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데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로또다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추첨을 했는데 이제 걸린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지하철을 타면 한 2, 30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그 차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얘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고 하는 정도의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거기 보내고 싶었냐면 어떤 환경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아이가 잘 자랄 거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러면 저는 어떤 엄마였냐면 에너지 넘치는 엄마인 거죠. 그쪽으로. 제가 에너지가 넘쳤지만 쏟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굉장히 이제 쏟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큰 애가 지금 이제 걔가 큰 거예요. 꼬맹이가 이렇게 컸고 지금 이제 중2예요. 다행히 중2병이 살짝 왔다가 이제 가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 갱년기가 겹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밑에 이제 꼬맹이가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지금 첫째 아이가 저렇게 중2인데 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올백을 받아오는 애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아메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첫째를 달달 볶았으면 저 정말 애가 중2병 완전 많이 걸렸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가정을 꾸리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제 꿈은 이제 이룬 거죠. 이 마스터 플랜을 제가 생각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현모양처가 되고 이제 이루고 나니까 제가 이제 허무함이 이제 살짝 올 때쯤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인생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까 봤던 그 꼬맹이 그 7살 터울인 아기가 이제 갑자기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갖고 싶을 땐 안 생기더니 갑자기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변수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해에 2016년도에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거든요. 이 아기가 그 해에 태어난 아이가 142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저는 이제 첫째만 키우고 나면 어떻게 다시 또 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가 생기면서 제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나 나의 노후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시간들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내 삶의 리스크다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 아이를 통해서 제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정말 복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점검을 이제 했죠. 저 그때 이제 아기가 생겼을 때가 남편 41, 저 38, 첫째 8살, 1살.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남편이 이제 51 되잖아요. 그때 첫째가 18살이니까 아직 한창 뭐 돈 벌고 할 나이에 첫째가 독립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뭐 대학도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가 알아서 꾸려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케이 좋았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가 생기면서 남편 나이 60 반인데 둘째가 21살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 이제 저한테 알려준 이제 스폰서님이 같은 동네 살았거든요.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이제 친구였어요. 저한테 알려준 친구. 그 친구가 아메이를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 표를 보여주면서 네 나이가 이렇고 네 나이 이렇고 막 알려주면 저는 그때 콧방귀를 꼈죠. 그거는 내 인생하고 상관이 없고 나는 준비 너무 잘 되고 있고 나는 이제 동건이만 키우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둘째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저기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조경 설계하시는 이제 분들을 저희 선배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그 선배들이 60이 넘고 70이 넘어서도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딱 나오잖아요. 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네라는 제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제 현실 점검을 30대 말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자와 흑자의 그런 주기를 보면요. 적자 시기가 되게 커요. 저희 집에 적자인 애가 2명이 있고, 아니다. 저희 시아버님까지 3분이 계신 거죠. 그리고 흑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저하고 저희 남편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제 애를 가지면서 저도 적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남편 어깨에 다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돈을 이렇게 버는 시기보다 쓰는 시기가 너무 이제 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노후소득 피라미드를 보시면 이 절대 빈곤층하고 이제 월 소득을 따졌을 때 월 소득이 은퇴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은 525만 원이 매달 매달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만약 60 정도 돼서 이제 은퇴를 한다 하면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물가 상승률 반영하지 않고 60에 은퇴해서 우리 둘째가 한 142살까지 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 100살은 산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한 40년 정도를 매달 300만 원씩 내가 쓴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40년 동안 쓴다고 가정했을 때 저에게 필요한 금액이 14억 4천만 원인 거예요. 만약에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면 20억 정도가 필요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한 20억 정도가 필요해요. 40년 동안. 그러면 매달 월 300만 원 정도가 제가 이제 지출하려면 그러면은 제가 45이니까 뭐 넉넉 잡아서 40에서 60까지 20년이라고 이제 쳤을 때 20년 동안 40년치를 벌어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제가 한 달에 얼마를 저축을 해야 됩니까? 600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제가 첫째만 있을 때는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둘째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완전 현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에 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겨버립니다. 네. 저도
뭐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세상 흘러가는 거하고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주의적인 사람, 이기적이진 않은데 개인주의적인 사람,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피해받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거나 이런 것도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만 이렇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하고 상관없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저한테도 영향이 끼칠 수 있겠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이 설계 일이 다 컴퓨터로 하거든요. 컴퓨터로 하는데 요즘은 그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식재나 3D나 뭐 4D나 이런 게 진짜 AI가 너무 잘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되는데 이제 그때도 조금씩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되게 불안해진 거죠. 아, 우리 남편의 일도 이렇게 대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이제 스물스물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대책은 없는 거죠. 이 일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일 대신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대출을 빡 땡겨서 건물을 사서 그 월세를 받아서 해야 되나? 고민을 엄청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쯤 음, 그때쯤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저에게 한 몇 년 동안 저에게 똑똑똑똑똑똑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업 설명을 하려고 이제 오시면 이게 쫙 펼쳐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딱 해주려면 제가 덮어라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저는 다른 사람 인생에 관심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헬핑 피플 하는 사람인데 제가 관심 없다고 하니까 저희 스폰서님은 저를 버렸습니다. 버린 카드에 그 이제 그 고스톱 중에서 P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제가 그때쯤 저에게 이제 니즈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루커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꼭 저한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얘기하면 내가 못 이긴 척하고 한번 따라가서 한번 알아볼게 하고 해줄라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운명적인 날이었죠. 그래서 스폰서님이 다이아몬드를 결정을 하시고 이제 파트너를 찾고 이제 6번째 파트너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어떤 피아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언니를 후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혼자 가기가 뭐 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렇나? 이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언니는 안 하고 제가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신문 자료를 제가 봤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저를 몰랐을 때 근데 혁명이라는 건 뭔가 급변하게 변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다. 그랬을 때 안 그래도 제가 불안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왔을 때 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들이 엄청 생기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 나오면서 문을 열고 나올 때 저희 제필고 스폰서님한테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우리 스폰서님이 되게 잘하셨던 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시면서 A4지 한 장에 저희 그 스케줄표 있잖아요. 그때 OM이나 제품 강의가 되게 많았거든요. 오프라인 강의가 되게 많았는데 거기에 동그라미를 막 쳐주면서 여기에 다 나오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셔서 알아보시면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건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부터 OM을 정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이제 재설정하게 되는 기회가 된 거죠.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은 남편이 주는 월급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좀 싫더라고요. 네. 그 받으면 감사하긴 한데 저희 친정엄마도 저희 이제 좀 이렇게 홀로 계시고 해서 제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장녀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도 얼마든지 이렇게 용돈 내가 주고 싶을 때 팍팍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그렇게 제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정말 하고 싶은 그리고 시대에 진짜 맞는 일을 정말 하고 싶다. 앞으로 지금 이제 그 트렌드라는 거는 이게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진짜 이 시대에 맞는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정말 올바른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막 내가 뭘 해. 근데 이게 막 꼬로만 일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전문 용어. 네, 그래서 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은 재설정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사분면을 보시면 ESBI 분면이 있죠. 다들 각자 저희 파트너들도 다 지금 일을 하시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에 다니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E나 S 분면에서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 E하고 S 분면은 노 레버리지라고 돼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을 써서 내 시간을 써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로버트 기요사키한테 돈을 버는데 돈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학교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했더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꿈과 굳은 의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신이 주신 자산을 적절히 활용하고 현금흐름 사부면에 어디서 수입을 얻어야 할지 아는 능력이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분면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서 내가 수입을 얻을 건지 내 시간은 유한하니까 선택하는 거죠. 그때 제가 B 분면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B 분면에서는 비즈니스 오너,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ABO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오너 분면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시스템을 사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속해가지고 아니면 시스템 만들거나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아메이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분면이기 때문에 B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는 이유가 물통의 임시소득과 파이프라인 인쇄소득 중에서 파이프라인 인쇄소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파이프라인 우화라고 하는 게 책에 보면 그 브루노하고 파블로라고 하는 친구가 두 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들고 있고 브루노는 물통을 이제 막 이렇게 찌고 지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바로바로 물통으로 이렇게 길어 다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물이 차고 바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만든 그 파블로라고 한 친구는 처음에는 파이프라인 하나씩 하나씩 구축해도 아무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물통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친구 그 브루노가 이거 바보야 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이거 바보야 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파이프라인을 다 구축하고 났을 때 브루노의 상태는 어땠냐면요. 이 물통을 이제 그 돈 벌잖아요. 그러면 물통을 좀 더 큰 사이즈로 사는 거지. 그리고 내가 힘이 빠지니까 내가 이제 운동해가지고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제가 나이가 드는 거는 확실하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면 물통을 못 쥐고 다니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 못 쥐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브루노는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그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으로 인쇄적인 소득을 계속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잉여 수입을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그 뉴욕인데요. 한 13년 만에 전부 다 왼쪽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마차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마차 거의 없고 하나 있고 전부 다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2차 산업혁명쯤인가 하여튼 그렇겠네요. 1차 산업혁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산업혁명이 되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메이도 불법 다단계 편견을 넘어서 제2의 삶을 이끄는 착한 기업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메이 얘기하시면 요즘은 어떻게 뭐라 하세요? 아메이 좋은 거 알고 제품 좋은 거 아는데 내가 자신이 없다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아메이 리더십 세미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리더십 세미나를 가족 동반 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한국 아메이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을 다 데리고 가는 그런 데는요. 그래서 착한 기업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펠로톤이라고 하는 실내 자전거인데요. 이렇게 태블릿 PC를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실내에서도 바이크를 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런 온라인 콘텐츠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아메이도 이렇게 25센트 라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스마트 바이크를 출시하고 지금 정말 많이 타고 있죠. 제가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면요. 저기 잘 안 보이시죠? 저기 저 있거든요. 여기 무대 위에서 제가 그때 뽑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같이 아까 여기 리더님도 계신데 같이 무대에서 신나게 많은 ABO 리더님들하고 탔거든요. 그래서 저 이렇게 보면서 진짜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주인공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메이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함께 그런 열기를 태울 수 있는 이런 곳이 이런 아메이가 정말 감사하고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아메이는 이런 브랜드 경험을 통해서 아메이 꼴 이제 ABO죠. 저희 ABO가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생각 나누고 생활이나 취향이나 정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브랜드 경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아메이에서 주력하고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시스템이 있죠. 이게 플랫폼이 진짜 웰니스 플랫폼으로 지금은 다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꽉 붙잡으시고 주변에 정말 많이 알리셔야 돼요. 네. 이게 치료에서 예방으로 개인별 맞춤 건강 서비스를 선도할 것 이렇게 하면서 아시아 구타 그 지역 사장님과 그 조양희 부사장님이 이렇게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그런 포럼을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마이 웰리스 랩 프로젝트를 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 아메이가 개인 맞춤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렇게 건기식 추천과 함께 진정한 개인 맞춤 라이프 스타일의 방향을 함께 알려주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지금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양희 부사장님께 이렇게 물어봤대요. 진정한 개인 맞춤이 무엇인가요? 하면 개인 맞춤형에도 여러 단계가 있대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분석 등 그 바이오 마이크에 기반한 생물학적 요인 분석이 있고 또 진정한 개인 맞춤은 이 모든 데이터에 기반해서 통합적 분석과 해석이 필요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빨리 선점을 이제 여기서 해서 만들어 놔야 데이터가 쌓일 거잖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면 이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대단한 거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로그미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7년 독점으로 이제 저희에게 제공을 해줄 거잖아요. 내년 4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권월한 대표님하고 이제 그런 로그미하고 이제 한국 아메이하고 조인을 하는데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어마어마한 아메이에서 가지고 있죠. 이것과 로그미하고 협업을 해서 진짜 이 데이터 양이 수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7년 뒤에 만약에 다른 데도 다 오픈이 된다고 해도 이 데이터 양은 저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다른 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진짜 이거는 사업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노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은 그런 제가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그 중에서 이제 마이랩인데요. 마이랩 이거 제 거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제가 그 평균보다는 그래도 좀 좋았긴 좋았어요. 이 다양성이나 이 방사형이 퍼지는 게 좋았는데 중간에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1년 지나서 저의 모습이에요. 되게 좋아졌죠. 근데 제가 보면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균형 잡힌 장환경으로 오른쪽 우상향하게 됐거든요. 제가 장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제가 그전에는 제가 불편한 게 뭐였냐면요. 여기 보시면 그 콜레스테롤 건강 관련이 안 좋다고 나와 있고요. 체지방 조절 관련이 그냥 중간 정도라고 했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소화 안 되고 비타민 생성도 낮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백질을 먹으면 설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프로그램 중에서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먹는 건 괜찮은데
뭐 3일 디톡스나 해서 프로틴을 과량 섭취하게 되면 제가 설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백질 소화 관련하고 연관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었던 거예요. 저 때문이 아니고 제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제가 살이 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콜레스테롤 건강 관련해서는 저희 그 친정 부모님 엄마도 안압이 잘 터지시는 분이고 저희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혈관 관련해서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그 좀 집안 내력이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안 좋았는데요. 이번에 딱 검사를 하고 나가지고요. 콜레스테롤 건강 관련이 완전 좋아졌어요. 오른쪽 완전 갔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생성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수면이 좋다고 돼 있었는데 이번엔 수면이 중간치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하여튼 그런 상태. 그리고 체지방 조절 관련 이게 중간치였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물 먹어도 살 안 찝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1번에서 6번으로 제가 이제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오른쪽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장뇌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자리 잡는 그 시기가요. 이제 성장기에 함께한대요. 근데 그때가 14세에서 18세 사이에 그 아이의 미생물들이 세팅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 뭔가 변화되는 게요. 진짜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 면역세포들도요. 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마이크로바이옴도 유지하고자 하는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 그럼 걔도 계속 그렇게 되고자 하는 몸이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래서 그 고정 멤버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 멤버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 근데 이 마이랩으로 바뀐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맞죠? 진짜. 저는 이거 보면서, 와, 대박이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 진짜 지금 아이들 계신 분들은 빨리 마이랩을 하셔가지고 장환경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게 몸에서 이제 애쓰지 않고 이렇게 잘 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베리범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랩이 네, 전문 용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아티스트리 랩스인데 이거는 이제 그 소상권 그 써도 된다고 이제 허락받고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랩스 많이 쓰셨죠? 랩스 저희도 이제 저도 많이 저도 썼는데요. 한 타임 썼거든요. 근데 랩스 쓰면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좋았었어요? 저는 어땠냐면 랩스를 쓰고 다음날 세수를 하는데 매끄리하니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왼쪽 이제 9월 5일하고 9월 18일하고 비교해 보시면 뭐 이렇게 더 광이 나는 듯한 원래 얼굴에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굴곡이 지잖아요. 그러면 빛을 반사하는 게 한쪽으로 빛을 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반짝거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요철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반짝반짝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만지면은 매끌매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 모공을 우리가 케어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모공이 늘어지면 그게 만나서 주름이 생기는데 이 모공을 쪼아주는 그런 애잖아요. 그래서 쓰고 나니까 확실히 탄력이 있어진다라는 걸 저도 느끼고 저희 소비자분들도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고 나서 화장을 조금 화장이 좀 더 잘 먹더라고요. 겉도는 게 없고. 그리고 이제 레이저 L400 저희 이제 소비자 분이신데 어머니가 너무 이제 머리가 다 빠져서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이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 3번 하시거든요. 근데 왼쪽에서 지금 이렇게 6개월 지나셨을 때 보시면 염색한 것도 아니거든요. 흰머리 그대로 있잖아요. 염색하신 것도 아닌데 진짜 지금 되게 만족하시면서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우리 제품 너무 좋죠. 제 화장대인데요. 제가 청소를 안 해서 이런 건 아니고 얼마나 내가 쓰는가 한번 모아보자 해가지고 한 몇 달 정도 모았는데 이렇게 보고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한다고 이렇게 보다가 딱 보니까 어머 내가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야. 매일매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화장대만 이렇게 쓴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집에 식구가 5명이잖아요. 그럼 욕실이 2개인데 그럼 샴푸 맨날 써. 그다음에 샤워 맨날 해. 치카 맨날 해. 진짜 다 같이 맨날 그렇게 맨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매일매일 쓰는 어떤 고정 소비는 대기업의 고정 소득으로 돌아간답니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쓰고 대기업에 돈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은 우리 가정에 마르지 않는 금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알고 있습니까? 리더님 유튜브에 검색하시잖아요. 그럼 좀 이따가 네이버 키시면 관련된 이렇게 탁탁 뜹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AI 데이터가 돌아가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검색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스타 검색했는데 제가 막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인스타 들어갔더니 관련 그게 막 뜨더라고요. 막 이렇게 관련해서 뭐 광고가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이렇게 영업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가 지출로 끝났던 거를 소비를 소득으로 시작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 쿠팡의 비즈니스 컨셉은 우리가 이제 다 누군가의 플랫폼에 속해서 소비를 하고 계시죠. 쿠팡 제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쿠팡은 이커머스 플랫폼인데요.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연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죠. 새벽 배송이니 뭐 이렇게 당일 배송이니 뭐 로켓 배송이니 하면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의 비즈니스 컨셉은 뭘까요? 아메이 비즈니스 컨셉은 아메이에서는요.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직접 제조하는 제품이 450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제조를 하고 만들고요. 그리고 소비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데 그때 누가 연결을 하냐면 저 같은 ABO가 연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죠. 이렇게 많이 연결돼 있는데 지금 색깔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네이버나 쿠팡, 뭐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플랫폼을 속해서 사용만 하는 컨슈머에 그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을 사용할 건지, 플랫폼을 소유할 건지 이것 또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 플랫폼의 2029년 미래 계급 전망해 보면요. 이게 2090년이라고 이제 미래 계급 전망인데요. 아마도 이게 아마 지금 현재하고 공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들 아니면 플랫폼에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위에 있고요. 너무 놀라운 거는 프레카리아트 같은 단순 노동자들이 AI보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AI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사람들이 단순 노동자로 거의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아마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벌어들이는 이런 수입을 소비를 하죠. 근데 소비하는 중에 저축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연금저축이니 뭐니 해서 목돈을 만들죠. 그 목돈을 왜 만듭니까? 투자를 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또 자산을 만들어서 이 자산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기 위해 하는 거죠. 근데 이 저축, 목돈, 투자, 자산의 영역은 하이리스크 존이죠. 근데 아메이는 이 수입이 된 거를 아메이로 소비를 하시고 바로 지속적 수입으로 자산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쓰는 제품으로 내가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너무 이게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어나면은 막 옆집 엄마한테도 빨리 알려야 되겠고 내일 대신 누가 갈까 싶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랬었답니다. 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 혜택은 투자금 없습니다. 제품 쓰는 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딴 데 가서 쓴다는 거니까요. 투자금 없죠. 인건비 안 들어가죠. 고정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료 매장 또 사무실이 있고요. 제품 개발 아메에서 다 해줍니다. 지금 신제품 마린 오메가부터 해가지고 뭐 효소 제품 효소 장난 아니던데요. 와, 그런 제품 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재고 관리 내가 안 해도 됩니다. 홈페이지 관리 알아서 해줍니다. 고객 상담도 알아서 해주고 세금 관리, 배송까지 모든 걸 알아서 해주죠. 내만 잘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메이 너무 괜찮다 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아메이 회사가 정말 튼실한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뭐든 열심히 하거든요. 저한테 만약에 그 뭐죠? 땡미까지 왔으면 저도 그거 되게 열심히 했을 거예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을 사람이긴 한데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역사와 철학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59년에 미시건주에서 설립이 됐고 네. 그래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말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다 주는 거 아니고 돈만 투자해서 되는 거 아니고 네가 꿈꿔? 그러면 기회 줄게. 그러면 저는 열심히 할 자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땡큐인 거죠. 네,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직접 생산 제품이 450가지고요. 그리고 직원 수가 16,000명.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1,000명이 넘는 아메이의 우수한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 전문가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보니까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이 엄청나게 많은 100여 개 지역 국가에 이렇게 똑같은 제품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나라마다 법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그걸 어떻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진출해 나가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엄청나게 제 과테말라, 뭐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데도 자메이카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89년 됐죠. 내년에 90년 되는 식물 영양소 과학인 뉴트라이트, 뉴트라이트 농장. 제가 이제 아메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이제 해볼까 이렇게 할 때 저희는 이제 남편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생각했을 때 여기는 농장이 자사 농장이 있단다. 그렇대 이러니까 그러면은 괜찮다. 할부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로 철학은 지키고 그리고 과학은 나아가죠. 그래서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원료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만드는 기술이 허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뉴트레이트 제조법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끊임없는 연구와 190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엄격하게 높은 기준의 품질 안전 관리를 해서 저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전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을 한다고 이상한 제품을 제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먹을 수 있어. 근데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한테까지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저뿐만 아니고 제 가족들, 저희 친지들, 제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까지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재생 농법으로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2022년 작년에 이렇게 ESG 경영 대상을 직접 판매에서는 유일하게 아메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LCA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아메이는 제품 원료부터 수명 이후 단계까지 전 사이클에 거쳐서 철저한 친환경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과 자연에게 해가 되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 제가 그때 아기 키우고 집에서 이제 있을 때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피해 받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저는 그 성당에 가면 EM이라고 팔거든요. 그래서 성당 수녀님한테 EM을 사가지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개가 생분해가 된다는 소리 때문에. 저는 자연을 사랑하는 조경 설계가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메 제품은 이렇게 다 생분해 되는 제품이야. 내가 우리 집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잘 썼는데 지구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하고 가치가 너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고 너무 사랑하는 제품들 있습니다. 이스프링 너무 감사하고 네 아메이 킨이 이제 새로 리뉴얼돼서 내년에 나온다는데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그러면 제가 알리고 이렇게 전달해서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캐시백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구전 광고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올 때 제품의 질과 무한한 비용들이 중간에 들어가죠. 쿠팡을 통해서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그렇죠. 근데 아메이는 직접 거래를 합니다. 회원 소비자가 그래서 회원 소비자가 저희가 다이렉트 셀링으로 주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 기금을 가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나눠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혼자 일단 한번 써봤어요. 저 혼자 잘 쓴 거예요. 안 알리고 내 혼자 썼어.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지금은 1.74, 지금보다 높긴 한데 1.7이라고 가정을 하고 했을 때 이 포인트가 이제 캐시백을 다음 달에 14일 내일 들어오는 날이죠. 들어왔을 때 내 혼자 이제 한 20만 포인트 썼어요. 그러면 제가 받을 캐시백은 한 10,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좋아가지고 세 명한테 알린 거예요. 그래 세 명한테 알렸더니 세 명도 10,000원, 10,000원, 10,000원 받아가고 그리고 저한테 알려준 저희 친구 스폰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폰서도 닌 얼마 받아가노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20,000원 정도 받아간대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50,000원 받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지? 네가 내보다 먼저 했잖아. 근데 어떻게 내보다 먼저 받아가? 내보다 더 많이 받아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선착순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의 노력순. 내 친구는 스폰서는 저에게 한 번 좋다고 알렸고 저는 세 명에게 알렸다는 거죠. 세 번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노력순이 인정이 되고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정말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S를 살짝 지우고 보셔도 그 금액은 똑같아요. 저도 똑같이 51,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위에 스폰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거. 네, 스폰서가 있으면 너무 땡큐인 거예요. 스폰서가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많은 경험을 저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6명한테 이제 알렸죠. 알린 거예요. 그래서 6명들도 10,000원씩 가져가고 저한테 이제 들어온 게 전 똑같이 20만 포인트를 썼다 가정했을 때 저는 153,000원인 거예요. 아까 전에는 50,000원이었죠. 그 전에는 10,000원이었죠. 10,000원, 50,000원, 153,000원. 이렇게 배가로 늘어날 수 있는 돈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 3명씩한테 똑같이 알린 거예요. 그랬을 때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적용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어이구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 알리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가 알린 3명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E의 지인이나 E가 아는 사람인 거죠. F에 아는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6명을 항상 같이 이렇게 잘 쓰게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3명도 3명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에게 들어오는 돈은 한 4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는 1,000만 점 만드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점을 1년에 한 번 하시면 SP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3번 하시면 GP, 6번 하시면 플래티늄, 12번 계속 하시면 저처럼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소득은 그렇게 허벌나게 내가 갖다 팔아야 되나 하는 1차적인 소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 소득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아메이를 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브루노처럼 내가 열심히 갖다 팔아가지고 전달만 해서 그런 브루노의 소득이 있다면 파블로처럼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룹이 성장이 되고 1,000만 점 하는 그룹을 이제 만들수록 저의 파이프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레그가 독립할 때마다 한 100만 원에서 한 160만 원 정도 레그당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친구들이 저 때문에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소중하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 주변에는 다 사장들만 있는 거예요. 그거 꿈을 꾸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메랄드라고 이렇게 3명에서 5명의 1000만점을 6명 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면 에메랄드라고 하고요. 그런 그룹을 6그룹 만들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사전에서는요, 더불어 살기를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감정, 그 고통을 완화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려는 욕구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게 함께 패션, 아파한다는 소리,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살기의 반대는 무자비함이나 무관심이다. 사전적 정의로 미루어 더불어 살기는 감정과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처럼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이 꼭 성공할 수 있게 내가 도우려면 이 감정이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스누피, 불쌍한 스누피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 어, 어, 그 라이너스를 보면서 막 이렇게 루시는 불쌍한 스누피 하면서 이렇게 불쌍해하는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라이너스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라이너스는 이 동정심만 느끼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코트도 막 이렇게 해주고 장갑도 씌워주고 칠면조 고기도 먹여주고 하면서 같이 그 사람의 고통을 아파하면서 행동까지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이 핀들이 쫙 있잖아요. 브론즈부터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있는데 저는 이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그런 컴패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이 핀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뭐 불쌍한 마음은 들 수 있죠. 근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메 비즈니스를 하면서 파트너들을 돕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저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저도 지금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상 될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용기가 생긴 거죠. 저는 이번에 춘천 마라톤을 파트너하고 같이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드림월드 그 긍사모라고 그 탐리더님께서 주최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갔었는데 제가 너무 그 몸이 몇 킬로 불어가지고 뛰는데 발에 무리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달리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는데 알게 된 거죠. 제가 미리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겠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서울 지역에서도 리더님들이 오시고 부산에서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들하고 같이 홈미팅도 하고 그리고 저희에게는 이제 멘토가 있잖아요. 김창훈 탄리더님 그리고 김일두 리더님 이런 분들이 저희에게 이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멋진 멘토여가지고 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인이 돼가지고 누군가를 닮고 싶고 그렇게 저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에게는 이런 멘토가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믿어주신 스폰서님이 계셔가지고 너무 힘이 되고 또 같이 하는 팀들과 그리고 파트너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제가 임신했을 때 이제 아메이를 이제 왼쪽에는 좀 알아볼 때였고요. 제 오른쪽에는 그 달에 제가 SP를 간 달이거든요. 9월 달에 출산과 동시에 SP를 결단을 하고 갔는데 제가 약간 미쳐 보이죠. 경주법 왜냐하면 이때 저희 집에는 제사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저희 아버님도 후원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사는 없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9월 달이니까 제사가 있고 그 제가 제사 음식 다 하고 정리 다 하고 했더니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셀프로 혼자서 가서 애를 이렇게 이제 입원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이게 경주 법주 그 제가 이제 출산을 했으니까 이스프링만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물통에 있는 물 다 받아온나 이랬더니 경주 법주 여기에 씻어가지고 여기 이스프링을 담아 와가지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매일 물을 떠다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저희 스폰서님이 너무 웃기다고 포즈 잡아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네요. 이게 초이스 보이시죠? 너덜너덜하게. 제가 여기서 후원을 하면서 그 함레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제품 잘 쓰고 계시고 언젠가는 이분도 사업을 제가 조인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왼쪽에 보면 저 만삭 때였거든요. 그때 여름에 그때 드림월드에서 막 다이아몬드 인증식이 되게 많았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에 진주를 갔는데 진주에서는 그때 무슨 대학이었더라 하여튼 대학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계단이 한 100개인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VIP만 차로 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계단을 막 올라갔거든요. 그때 정순아 스폰서님이 리더님 사파이어 되시겠다면서 먼저 저한테 그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을 바꿀 건데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이고야 대단했다 생각은 또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하고 그때 이제 날짜가 별로 없었거든요. 추석 때니까 사람도 못 만났었고 그리고 이제 그 조리원에서 2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마감 날까지 다 거의 병원에 있어야, 그러니까 조리원에 있어야 돼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다 돌리고 그리고 네가 사줄 것 같으면은 지금 사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 초이스를 옆구리에 끼고 이제 방마다 이제 똑똑 하면서 1대1로 만나가지고 제가 아메를 하는데요. 유산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랬던 제가 약간 이렇게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뭘까? 근데 저는 목표에 대한 그런 것도 그때는 개념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스폰서님의 강력한 3월 1일부 다이아몬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눈치는 조금 있으니까 5번째 레그는 다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내보고 6번째 레그를 하는데 그 내가 안 하면 3월 1일부 안 되잖아요. 9, 10, 11, 12, 1, 2까지 하면 6개월인데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럼 내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스폰서님하고 저하고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의리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죽어도 해야 되겠구나. 스폰서님의 강력한 목표와 의리와 어떤 그런 신뢰와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그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고 마감 끝내고 나 맨날 울고 다음날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스폰서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 고비를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옛날에 진짜 제가 열심히 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작년에 이제 그 작년 여름인가? 봄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울산에서 이렇게 삿포로 그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고 삿포로 하고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삿포로 가겠나 하는 마음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막 혼재하고 있을 때 그래도 끝까지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과 막 이렇게 겹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코로나 와중에 다들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제일 잘했던 거는 이 시스템에 접속을 잘했다는 거. 필더 리듬 오브 아메이 다 찾아다니면서 다녔거든요. 여수부터 저기 뭐 어디였나 했던 있는데 다 갔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하고 형제 파트너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때 그러니까 그러면서 꿈을 꾸고 그러면서 이제 파트너들이 저기 한 레그, 두 레그, 세 레그까지 이렇게 네 레그 이렇게 시스템이 조인이 되면서 결국 이제 삿포로 초대장을 며칠 전에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 내년에 3월 달에 저는 이제 삿포로에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면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것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대요. 돈과 관련된 위험을 다룰 때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란 감정을 경험한대요.
저도 두렵죠. 모든 사람은 처음 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하고 우리의 차이는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대요. 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안전하게 해야지. 위험을 피해야 해. 제가 암웨이 한다 했을 때 주변에 저희 엄마가 아까 전에 같이 사진 찍었던 엄마 있잖아요. 그 엄마가 제 등짝 스매싱을 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그냥 마마 살면 될 거를 가지고 이러면서 저에게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니니까 지금 되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른 사람들 특히 사분면의 오른쪽에 위치한 이들은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영리하게 해야지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래서 같은 감정을 느끼되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7 레그 시스템에 조인을 시키면서 같이 공부하고 제가 이제 에메랄드를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에메랄드의 어떤 생각과 그런 행동을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고자 그런 에메랄드의 어떤 제 자세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그런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에메랄드라는 핀을 갖게 될 거서 그래서 이게 정말 이해는 되지 않지만 100%제 거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시스템 안에서 점점점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어서 그런 제가 될 수 있어서 아까 제가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항상 도전하고 성취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영향을 리더님들한테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성장하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